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화요일 저녁인데요. 어제장에는 마틴 루터킹 데이로 휴장하면서 선물 시장 역시 조기 폐장함과 동시에 변동성이 작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시 재개가 되면서 또 이번 주는 주요 금융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또 어제장에 말씀드렸듯이 연준 의원들의 다양한 발언도 예정되어 있는 만큼 시장의 변수 어떻게 이어갈지 그 부분도 체크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께서 저희 신세계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도 활짝 열어놓고 있는데요. 전화 주실 때는 서울전화 02-3132-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상세하게 적어주시면 저희가 그에 맞는 실시간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거기에 특별하게 저희 방송을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다면요. 실시간 채팅방을 이용하신다면 더욱더 편리하게 의견 남겨주실 수가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부분과 함께 또 마스터님과 실시간 소통 가능하니까 많이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신세계 1부에서 제공되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장엔 좀 한산한 거래량을 보였던 시장인데요. 오늘 다시 재개가 되면서 각 종목들별로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화요일 저녁 신세계에 함께해 주실 출연진분들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김정철 해설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는 마틴 루터킹 데이였죠. 마틴 루터킹 이런 얘기했습니다. I have a dream. 네. 죄송합니다. 네. 가슴으로 이렇게 울리는 그런 명연설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해외 선물 시향은 가슴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머리로는 달러 약세를 생각했지만, 머리로는 달러 강세, 그러니까 머리로는 달러 약세라고 생각했는데, 가슴으로는 달러를 반등해줘야 전 세계 금융위기가 다시 오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달러 반등을 희미하게나마 좀 그 근거를 잡고 얘기를 드렸는데, 보기 좋게 깨졌죠. 깨졌기 때문에, 역시 시황은 가슴이 아닌 머리로 해야 된다.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네, 꿈은 일단 가슴으로, 하지만 시황은 머리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좋은 발언을 해주신 만큼 오늘 2시간 동안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어서 오늘 김경윤 PD 여전히 함께 합니다. 김경윤 PD. 네, 안녕하세요. 김경윤입니다. 네, 어제장 하루 좀 쉬어가는 흐름이었다면 오늘 다시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이 개막하면서 하나하나 종목의 흐름들 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굉장히 큰 급락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선물 시장에서 이 트레이더들의 포지션이 어떻게 흘러갈지도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각종 외신들의 의견 김경윤 PD 통해서 저희가 꼼꼼하게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출연진 분들과도 인사 나눠봤고요. 무엇보다도 신세계 오늘 2시간 동안 해외 선물 전략 중점적으로 짜드릴 마스터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요일 저녁에 신세계 마스터를 먼저 화면 통해서 소개합니다. 해외 선물 신세계 정식 오픈! 검색창에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검색하신 후 홈페이지 우측에 신세계 배너를 클릭. 아래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신세계를 설치 후 실행하세요. 회원 가입 후 1577-7451로 전화해 무료 참가 신청을 하면 준비 끝! 신세계의 여러 마스터 중 나만의 마스터를 선택! 실시간으로 마스터의 매매 내역을 무료로 받으세요. 트레이딩의 액션, 해외 선물 신세계. 자세한 사항은 문의 전화 및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네, 오늘 함께할 마스터는요, 해왕 마스터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인사 말씀 바로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해왕입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바로 또 보게 됐는데 지겹더라도
한 번 더 보게 된 거에 대해서 저는 영광으로 생각하고, 지금 장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 있는데 여러분들 좋은 시황과 좋은 포지션 이야기 자체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겹다니요. 네, 그런 말씀을 지겹지 않고요. 저희 신세계 통해서 오늘 해외 선물 전략 해왕 마스터님 통해서 꼼꼼하게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참여 방법 활짝 열어 있다라는 점, 그리고 2시간 동안 선물 안에서 해왕 마스터님의 전략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춘지분들과도 인사를 나눠봤는데요. 현재 시간이 이제 11시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 시장 흐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세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자, 일단 중점적으로 봐드려야 할 부분이 지수인 것 같습니다. S&P와 나스닥 모두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먼저 S&P 500 지수는요, 2,800선을 돌파합니다. 2,800 1.25포인트로 0.24%의 상승세고요. 나스닥 역시나 고점 높여가고 있죠. 6,800선을 돌파합니다. 6,800 9.50포인트로 0.43%로 S&P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탄력성이 높은 상황이고요. 자, 유로 FX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하지만 오늘 좀 꺾이네요. 현재 구간 1.2530달러로 0.54%가 빠진 가격대입니다. 어제 고점을 기록했지만 이후 좀 빠지는 상황이죠. 어제 고점은 1.23410달러였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도 확인하시죠. 골드 역시 유로 FX와 같은 상황입니다. 고점을 높여가면서 상승을 했습니다만 오늘장 다시 빠지면서 1,340달러가 깨졌고요. 현재 구간 1,332.9달러로 0.57% 약보합권입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도 함께 보시죠. 크루드오일은 좀 밀렸습니다. 1% 넘게 좀 하락을 했습니다만 현재 구간 64달러는 지지가 되면서 64.08달러로 마이너스 1.13%가 빠진 가격대라는 점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자, 일단 다시 재개되면서 시장에 대해서는 각종 종목들마다 좀 흐름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수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상승 흐름 고점 높여가고는 있지만 유로 FX와 골드에 대해서는 상승 고점에 좀 꺾이는 상황이고요. 크루드오일도 마찬가지입니다. 64달러 초반대까지 늘렸다라는 점, 상품군과 통화 그리고 지수별로 좀 현재 시세를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비트코인 시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ME 상장된 비트코인 선물 시세도 살펴보시죠. 자, 현물 시장에서도 급격한 하락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2천만 원을 넘었던 비트코인이 현재 현물 시세로는 1,600만 원 정도로 좀 눌린 상황인데요.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17% 넘게 빠지면서 11,550달러까지 하락한 모습입니다. 현재 상황 비트코인 선물 시세도 살펴드렸네요. 자, 일단 현물 시장에서도 오늘 비트코인을 비롯한 상위 100개의 코인들도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비트코인 역시나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물 시세도 역시 17% 넘게 눌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시세 살펴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외신 쪽에서는 어떤 기사와 뉴스 나오고 있는지 김기훈 PD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영국의 12월 CPI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전년 대비 3% 상승했는데요. 예상치는 2.9% 상승이라고 합니다. 예상치를 소폭 상회하는 수치가 발표가 됐고요. 다음으로는 골드만삭스에서의 나온 전망입니다. BOJ 일본은행이 이달 회의에서 구로다 총재 같은 경우에 비둘기적인 스탠스를 취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놨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소시에테 제네럴에서 나온 소식입니다. 달러가 지금 구덩이에 빠졌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면서 유로는 하락하면 사라라는 의견을 제시했다라고 합니다. 달러보다는 유로가 앞으로 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코메르츠방크 쪽에서의 역시나 유로에 대한 전망입니다. 달러 대비 유로가 1.24달러까지 상승세를 유지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놨다고 하고요. 다음으로는 플래츠에서 나온 소식입니다. 향후 원유 시장은 비오펙 요인이 관건이다라는 분석을 내놨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영국의 12월 CPI가 전년 대비 3.0%로 늘었다라는 수치 지표도 발표가 됐고요. 예상치는 2.9%였습니다. 예상치 상회하는 지표였고
상황이고 또 일단은 달러가 계속해서 빠지고 있지만 외신 쪽의 의견은 일단 유로가 눌렸을 때 좀 모아가자 사라라는 의견이 좀 중점적으로 눈에 띄네요. 일단 달러 가격이 더욱더 빠졌지만 올해는 뭐 계속해서 외신 쪽에서 의견이 나왔듯이 유로에 대해서 상방 쪽으로 의견이 더욱더 열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로 쪽에서 눌림시 매수에 대한 의견 계속해서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원유 가격과 원유 시장에 대해서는 비오펙 요인이 관건일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적 기사까지 현재 구간에서 살펴드렸습니다. 자, 지금 뭐 저희 이 시각 시세와 함께 속보 내용도 저희가 정리를 도와드렸고요. 그렇다면 오늘 출연진 분들과는 어떤 이슈를 다루게 될까요? 오늘의 퓨처스 이슈 토크 먼저 화면 통해서 이슈들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퓨처스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S&P 500입니다. 자, 뉴욕 증시가 마틴 루터킹의 날로 휴장을 한 가운데 현재 선물 시세는 계속적으로 고점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S&P 앞서서 저희가 시세 살펴드렸죠. 2,800선 돌파 상황인데 현재 구간 전략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입니다. 바로 유로 FX죠. 급등에 대한 부담감의 상승세가 주춤하면서 현재 가격대 좀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1.22 가격대는 지지가 되고는 있지만 0.63%까지 좀 강하게 눌리면서 현재 하락하고 있네요. 자, 세 번째 이슈는 크루드오일입니다. 배럴당 65달러를 앞두고 하락하면서 현재 구간이 64달러 초반까지 눌린 상황이죠. 1% 넘는 급락과 함께 64.03달러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 이슈는 골드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90선에 대해서 지지가 되는 가운데 상승폭도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현재 구간 1333.7달러로 0.50% 빠진 가격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4가지 이슈를 준비했습니다. 어제 휴장일과 함께 지수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좀 고점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고, 하지만 유로 FX 그리고 골드에 대해서는 달러 인덱스에 대한 영향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 65달러를 앞두고 다시 조정을 받으면서 64달러까지 빠진 상황인데요. 자, 먼저 그렇다면 S&P 500부터 먼저 점검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4분기 실적 시즌인 만큼 또 외신 쪽에서는 실적에 대한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현재 구간에서 먼저 전략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확인할게요.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저 업이고요. 해설위원님 업이네요. 네, 오랜만이신 것 같고. 또, 그리고 김경훈 PD 업. 그리고 마스터님은 관망에 대한 의견이 확인됐습니다. 일단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 사람이 모두 업이고, 마스터님은 조금 더 전략을 구체적이게 짜드릴 것 같아요. 자, 이어서 김경훈 PD 먼저 들어보도록 하죠. 업에 대한 의견 들어볼게요. 네, 먼저 현재 실적 시즌 기대감 때문에 지금 지수가 또 좋은 모습을 보일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상승폭이 좀 줄어들긴 했지만 다우지수 선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200포인트 가까이 좀 상승을 하면서 26,000의 그 마일스톤을 넘었다라는 이야기도 올라오고 있고요. 지금 실적 이야기를 계속 드렸는데 유나이티드 헬스라고 하는 이 건강보험 대기업이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좀 좋게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실적이 지금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치를 또 상회를 하면서 프리마켓에서부터 3% 상승을 하면서 또 출발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요. 또 다른 이제 시티그룹도 실적을 발표했는데 시티그룹 역시 실적 호조세로 나타나면서 굉장히 지금 좀 좋은 무드로 출발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종목 같은 경우는 제너럴 일렉트릭 GE 같은 경우에는 좀 지금 주가가 하락을 하는 모습인데 이 부분이 지금 다우지수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라는 외신 쪽에서 보도가 들려오고 있고요. 지금 미증시의 이런 랠리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미국 그 경기 강세 그리고 세제 개편안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리고 어닝 시즌으로 향하면서 생겨나는 어떤 긍정적인 투자 심리 때문이다라고 외신에서 보고 있고요. 실적이라든지 어떤 시장에서 일어나는 소식들이 아무래도 이 투자 심리에 영향을 크게 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메이저 기업들이 지금 개장 전에도 실적을 발표를 했고 지금 예정되어 있는 실적 발표 역시 많기 때문에 기대감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이 실적 시즌 굉장히 잘 흘러가고 있다라고 외신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금요일까지 이 S&P 500에 속한 기업 중에서 실적을 발표했던 기업들 중에 69% 정도가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BOA 쪽에서 나온 소식인데요. 글로벌 경기
경기 성장과 또 기업이익 증대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인해서 지금 증시 랠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랠리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가 굉장히 좀 다들 궁금하신 부분일 겁니다. 근데 이 BOA 쪽에서는 이 랠리가 2019년 이전 또는 그 후까지도 이어질 것이다라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1월 달에 그 펀드 매니저들의 자산 배분 현황을 보면 이런 시나리오가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금리 인상 때 매수를 해서 마지막 금리 인상 때 매도를 한다. 뭐 이런 시나리오가 원래부터 있었다라고 하는데 지금 12월에 금리를 인상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지금 3번 또는 4번 또 2번으로 예측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몇 차례의 금리 인상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계속 매수세를 이어갈 것이다라고 BOA 측에서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2019년까지는 아직 1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좀 불에 타는 것처럼 막 열정적인 이런 랠리가 이어진다기보다는 좀 잠잠한 상승세로 이어가다가 이것이 좀 길게 이어져서 2019년이 올 때까지 도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계속해서 뭐 기업 실적, 4분기 실적 시즌인 만큼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수 랠리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랠리가 2019년까지도 기대가 가능한 부분이라는 점이 좀 놀라운 상황인데요. 자,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좀 매수, 그리고 마지막 금리 인상 시에는 또 매도에 대한 시나리오도 분석적으로 연초에 내놓고 있는 만큼 이런 다양한 리뷰도 함께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김종철 해설위원님 오늘 지수에 대해서 좀 업에 대한 의견 주셨는데요. 들어볼까요? 그동안 계속 다운했는데요. 네. 다운이 아니라는 걸 사실을 머릿속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가슴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버블을 이렇게 쌓는 게 결코 좋은 흐름이 아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크게 고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는데 미국은 결국 이 길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버블이 이 속도로 쌓이면 나중에 제어가 불가능할 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속도로 쌓이는 것 자체가 저는 미국이 어차피 선택할 길이기 때문에 저는 그 선택을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플레이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제 가슴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백날 이렇게 해봐야 지금의 랠리를 다들 즐기는 데가 다 기분 좋고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어느 정도 좀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S&P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 발표가 남았죠. 사실 S&P만 보자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이번 주 이제 실적 발표들 나오고 다음 주까지 기술주도 나올 텐데 기술주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나쁘지 않을 건데 다만 이제 기술주는 전망이 문제겠죠. 근데 이제 이후에 1월 말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소매업체들이 발표할 텐데 그 실적은 상당히 좋을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4분기에 워낙에 소비 시즌이 잘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기대감을 안 가져갈 수 없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다른 나라 증시를 계속 화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계속 오르고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 드리면은 인덱스 펀드들이 예를 들어서 iShares나 뱅가드나 이런 대규모 ETF 펀드나 인덱스 펀드들 같은 경우는 이머징 마켓의 비중이 늘어난 만큼 DM 마켓에서 어느 정도 좀 주식을 계속 사줄 수밖에 없거든요. 인덱스 비중 맞추려면. 그러니까 그런 수요로 사는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사이클에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누가 보면 이게 선순환인데 제가 봤을 때는 악순환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계속해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좀 그냥 즐기자. 그냥 즐기는 게 낫다 차라리. 올라가는 거를 즐기는 게 낫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지금 유로화 같은 경우가 유로존이 지금 ECB가 완전히 지금 이제 매파로 돌아선 상태고 어제 한스니언까지 전부 다 이 두 번째 시그널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ECB에서 첫 번째로 매파적인 시그널을 한번 의사록에서 주고 두 번째 한스니언이 또 다시 한번 또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렇게 덤비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렇게 시그널 계속 주고 있는데 너네 덤비지 마. 그래서 한스니언이 다시 한번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받아들여야 되는 건 뭐냐면 미국의 수출이 잘 되는 부분을 미국은 택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미국이 수출국가입니까? 제조국가입니까? 미국은 소비국가예요. 소비국가였을 때가 경제가 제일 잘 돌아갔어요. 과연 미국이 이 선택한 길이 과연 저는 잘 될 거라고 보진 않는데 지금 당장은 파티를 즐기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이제 수출 잘 된다는 것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부각시켜주고 있고요. 그리고
달러가 약세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참 유리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지수들에 대한 이런 상승 랠리를 조금 더 이어가고 싶어하는 그런 움직임이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 얘기 드리고, 그 다음에 차트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미 국채 가격입니다. 미 국채 오늘 좀 가격인데요. 올랐더라고요. 잠시만요. 이거 네. 펜을 좀 바꿔볼게요. 좀 잘 보이게. 미 국채 가격이 떨어진 거 잘 보세요. 이자금이 다 자금으로 붙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미 국채 가격이 폭락했고, 골드는 반대잖아요. 골드는 지금 안전자산 반대 개념을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미 국채 가격이 떨어진 이 자금들이 전부 다 주식시장으로 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 종목들 가운데 지수에 대해서 뭐 우리 시장도 그렇습니다.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도 모두 상승 랠리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실적에 대한 부분과 유동성에 대한 부분도 좀 구체적으로 집중 포커싱해서 자리를 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S&P 500에 대해서 의견 나눠보고 있는데요. 마스터님이 좀 관망을 해주셨어요. 네, 들어볼까요? 관망이네요. 전망. 예, 전망 관망인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어닝 시즌 발표 때 저는 조금 조심스러워요. 이제 왜냐면은, 모두가 이제 기업 호조, 실적에 대한 우수세를 굉장히 보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은 상승 랠리를 이어가기보다는 조정이 올 때까지 한 차례 기다리는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하기 때문에, 물론 개인적으로 이제 S&P랑 나스닥 자체가 앞으로 업이라는 것 자체는 이제 의심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지금 구간 자체에서는 다소 업을 하기에는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점을 좀 하고 싶고, 앞으로도 저는 이제 신세계를 하겠지만은, 큰 이슈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관망 아니면 매수입니다. S&P나 나스닥 자체는. 네네. 그러나 지금은 관망이라는 거. 왜냐면은 기업 실적 발표가 이제 좋게 나오면은, 이제 결과치가 실제로 나오면은 조정세가 일어날 가능성이 커요. 최근에 이제 S&P 나스닥 자체를 좀 지켜보시면은, 한번 CCI가 이제 들어가기 시작할 때 낙폭이 커요. 낙폭이. 한번 매도세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낙폭이 커요. 저희는 그때 이제 매수를 준비를 해야 돼요. 사실 여태까지 그래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올 때까지는 여러분들 좀 기다리시는 게 조금 더 이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하나의 습관이 아닐까 생각해서 관망을 하도록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상승 랠리는 뭐 계속 될 것이다. 장기적으로 보고는 있지만 조정, 이 눌림시 부분을 좀 가격대를 잘 노려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함께 말씀을 도와주셨고 앞으로에 대한 S&P 500과 나스닥에 대한 관점 역시 조정시 매수에 대한 부분 좀 기다리셨다가 가격대를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 여전히 계속해서 뭐 같은 의견이시다라고 말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상승 랠리에 대해서는 뭐 같은 의견이지만은 계속해서 눌림 가격대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저도 역시나 오늘 업에 대한 의견 드렸는데 이 랠리는 뭐 앞쪽에서 김경희 PD 통해서 외신에 대한 의견 드렸습니다. 실적 시즌에서도 최근에 이 실적에 대해서 4분기 좋은 의견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이 랠리를 좀 망칠 만한 여기서 스탑할 수 있을 만한 좀 재료는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 유동성인 부분에서도 지수에 대해서는 뭐 전 세계 기조적으로도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오늘 뭐 별다른 큰 다른 이슈가 없다면은 상승 랠리 이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는 생각으로 오늘 저도 업에 대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S&P 500에 대해서 첫 번째 이슈로 점검을 도와드렸습니다. 일단 뭐 모두 좀 상승 쪽으로 장기적으로 랠리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해영 마스터님의 전략은 하지만 여기서 이 가격대에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없는 상황에서 쫓아가지 마시고 일단 조정 시에 좀 기다려서 매수 접근도 해보자라는 의견이니까요. 매매 전략 꼼꼼하게 챙겨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바로 유로 FX입니다. 자, 어제장에도 큰 반등을 이어갔었고 현재 뭐 유로존에 대한 이슈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하루 쉬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 구간에서는 눌린 가격대입니다. 0.56%가 빠진 1.2510달러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빠르게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대해서 이어서 유로 FX에 대해서 들어볼게요. 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이번에는 해설위원님이 관망을 들어주셨네요. 유로에 대해서는 할 말 많으시잖아요. 네. 자, 세 명의 다운에 대한 의견 확인됐습니다. 자, 유로 FX가 두 번째 이슈로 좀 의견 나눠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해설위원님 먼저 왜 관망을 들어주셨는지. 업이라고 지난주에 이제 얘기 드린 이유가 이제 시그널이 뭔가 바뀌었다. 네네, 맞아요. ECB가 이게 과연 드라기의 스탠스가 맞나, 뭐 이런 시장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이거 드라기가 양측이 크게 하려고 드라기 총재가 이거 미리 밑밥 까는 거 아니야? 근데 한순위원까지 그런 얘기를 하는 것까지 확인해 본 결과 이거는 시그널이다. 시그널이다라고 이제 보는 경향이 좀 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즉 무슨 얘기냐면 ECB가 지금의 이제 유로화 상승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가려고 한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양적 완화 축소를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미국을 왕따시키자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분위기가 일본 VOJ도 이제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중국 역시 마찬가지 스탠스였고요. 그 다음에 ECB가 이번에 이걸 선택하게 되면서 결국은 미국 왕따시키기. 그러니까 미국은 최대한 인상 늦춰서 랠리 즐기자는데 미국을 약간 왕따시켜볼 생각으로 지금 다들 어느 정도 좀 통화정책 글로벌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지난주에 이제 업을 얘기를 드렸었는데, 상대적으로 지금 달러가 약세 때문에 유로화가 반등하는 게 아니고요. 유로화 강세 때문에 달러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뭐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BOJ가 지금 BOJ도 마찬가지고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고 있는 통화들이 지금 모두 다 지금 양적 완화 축소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축소는 아니지만 채권 매입을 좀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있다. 그런 부분을 미국 이제 독일 5년물 국채 금리를 보면 하루에 그날 8bp가 올라오고 그랬어요. 의사록 발표한 날. 그러니까 8bp가 오르면 상당히 가격이 크게 올라간 건, 그렇죠. 가격이 크게 이제 금리가 크게 올라간 건데 시장 금리 자체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차트 하나를 또 보여주고 싶은데 독일 10년물 차트를 지금 제가 구해왔는데 파일이 없어졌어요. 지금 다음마다 파일이 없어져가지고 이거 좀 제가 다음에 안 되면 제가 하성재 TV 칼럼란에다가 올려서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겠지만 지금 현재 ECB가 시장금리 자체도 상당히 지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유로화 간의 강세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봤는데 사실상 관망을 한 이유가 그래도 상승폭은 너무 가파르다. 가파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횡보 조정을 거쳐줘야 되지 않나. 왜냐면 여기서 좀 추가적으로 더 올리기에는 ECB 곧 통화정책회의가 있는데 ECB 통화정책회의 때 과연 드라기 총재가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을까? 얼굴을 못 들고 다닐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좀 그래도 어느 정도 횡보 조정을 좀 버텨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아마 그때 좀 관망세가 좀 펼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까지는. 네. 왜냐하면 ECB 통화정책회의 보호하자는 심리가 좀 발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저는 상승의 추세적인 상승은 보고 있지만 관망을 좀 현재 이번 주는 좀 관망을 택하는 게 맞지 않나 네.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추세적인 상승은 보고는 있지만 현재 구간 포지션에 대해서는 관망이 조금 더 적합하다라는 의견이십니다. 일단 약정 완화에 대한 축소 부분 전반적으로 글로벌 정책 기조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따라가고는 있지만 현재 구간 워낙 과열된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또 관망에 대한 포지션까지 설명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김경희 PD 또 함께 할게요. 김경희 PD 유로 FX에 대해서 좀 업에 대한 의견 계속해서 좀 드렸었는데 다운이네요. 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유로에게는 좀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달러가 뭐 여전히 좀 3년의 최저치에서 놀고 있긴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소폭 지금 반등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네. 유로와 엔 같은 경우에 둘 다 지금 하락을 한 모습이었는데요. 지금 4일간의 하락 이후에 지금 달러가 좀 지지를 확보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지금 유로 같은 경우에는 다시금 좀 정치적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독일발 그 악재가 좀 하방 압력을 구사를 했다라는 소식인데요. 그 지금 대연정에 대해서 이 메르켈 총리와의 그 3인당과 이렇게 대연정의 어떤 예비 협상이 진행이 될 예정이다라는 좀 좋은 소식을 지난주에 전달을 해드렸었는데 이 3인당이 범정부 구성에 대한 좀 회의를 표시를 하면서 대연정 협상에 반대표를 던졌다라는 소식이 좀 들려오면서 유로에게는 좀 안 좋은 소식으로 지금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ECB 쪽에서 이제 월요일에 이야기한 부분이 있는데 만약 경기와 물가가 예상대로 상승을 해준다면 ECB가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9월쯤에는 종료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누군가가 던졌다라는 보도가 나왔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투자자
사이에서는 사실 다음 주 1월 25일에 지금 22 미팅이 있을 예정인데 이쯤에서 그 미팅에서 지금 양적 완화 종료에 대한 어떤 발언이나 어떤 힌트 같은 게 나올지에 대해서 좀 확신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좀 과연 정말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라는 의심이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외신에서 보고 있고요. 또 로이터발 소식으로는 ECB가 정책 방향을 가까운 시일 내에 바꾸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좀 경기 전망이라든지 유로에 대한 어떤 전망을 체크하는데 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이 금리를 결정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는 어떤 이벤트가 나오기 힘들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쪽이고요. 그리고 또 미쓰비시 UFG 파이낸셜 그룹 쪽에서는 최근에 오늘 눌린 부분에 대해서 최근 강한 상승세 이후 조정으로서 오늘의 하락이 좀 나온 부분도 있고 뉴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독일발 악재에 의한 하락이기도 하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눌린 데 부분에서는 두 가지 정도의 이유를 꼽을 수 있다라는 분석을 내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유로가 상승을 하기에는 어려운 국면으로 보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어제장에서는 반대적인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독일발 이런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리스크가 없었던 상황이었고요. 다시 리스크가 불거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단 횡보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유로존 정치적 리스크가 지속이 되면서 현재 구간대 가격대가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과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도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는 만큼 지금 앞으로의 뉴스도 좀 확인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9월경 채권 매입에 대한 종료 가능성을 좀 열어놓으면서 22쪽에서의 의견도 분석을 도와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도 오늘 다운에 대한 의견을 드렸는데요. 전 틱 차트로 오늘 조금 봤는데 일단 현재 구간이 지금 다시 좀 상승으로 이어가나요? 지금 좀 계속해서 빠지고 있죠. 1.2530달러로 0.54% 빠진 가격대인데요. 저는 반등 시 매도적인 관점이 괜찮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현재 가격대가 좀 많이 빠진 가격대고 다시 올라온다면 1.2900달러 정도 또는 800달러 정도까지 좀 올라올 시 반등 시 매도적인 관점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저는 오늘 다운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유로 FX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 들어보고 있는데 일단 다운이 좀 우세한 가운데 마스터님도 역시나 오늘 다운의 의견 들어주셨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구간대의 전략과 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볼까요? 네, 사실 그간 제가 이제 테이퍼링 관련해갖고 올 한 해 제일 많이 얘기하는 부분이 유로 매수로 하면 엄청나게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만한 한 해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드렸어요. 사실 지금 차트 얘기를 조금 하자면은 여러분들 오늘 차트만 좀 볼게요. 오늘 차트. 자, 오늘 일단은 지난 3일 동안 급격하게 내려온 이제 추세대에 대한 여러분들 조정의 가능성이 굉장히 열리는 장이에요. 제가 앞으로 장세 자체가 유로가 매수라는 거 자체는 번복하고 싶지는 않지만 오늘 것만 따지자면은 오늘은 조정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점에서 유로를 매도를 든 겁니다. 유로를 매도를 오늘만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잘 판단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자, 유로 같은 경우는 매도를 길게 가져가면 큰일 나요. 유로를 데일리 매매로 이렇게 수익을 짧게 내시는 방법은 조금 선호하지만은 이제 장기적인 포지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유로를 매수를 들고 와야 돼요. 그 구간 자체를 좀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추세가 다시 형성될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ECB 정책회의에서 테이퍼링에 대한 신호는 안 내다 비출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어요. 현재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조정세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사실 좀 더 얘기해도 괜찮나요? 제가 이제 FOMC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잠시만요. 자, 올해 FOMC 자체를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올해 이제 2018년도 2월부터 이제 제롬 파웰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다시 이제 새 구성원을 꾸려가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게 좀 얘기가 길 수 있는데 2018년 FOMC 멤버가 매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들 잘 유의하셔야 되는 게 금리 인상에 굉장히 유리한 입장이에요. FOMC 멤버들 자체가. 여러분들. 그러면은 여러분들 잘 판단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제 차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난 달러가 여러분들 일봉상 봤을 때 금리 인상할 때마다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올해 FOMC 멤버가 금리 인상에 대해 강력한 신호를 굉장히 내다비칠 가능성이 큰데 그때마다 유로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은 큰 수익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한 추세대가 올라오기 전까지는 개인적으로 오늘장, 내일장까지는 개인적으로 유로 매도세가 굉장히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이 생각에서 매도를 들고 왔지 앞으로의 전략 자체는 예, 유로 매수 볼 때 저는 강력하게 이제 오버나잇 하는 식으로 굉장히 끌고 갈 생각이에요. 지금 포지션을 보자면은 이제 5분봉을 보시면은 예, 자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가 이제 오늘 장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끝났어요. 예, 오늘 자리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끝났고, 저는 아까 전에 이제 솔직히 3시 이후, 3시 반 이후에 이제 매도 진입을 고려하라고 얘기를 드렸었어요. 오늘 추세대가 끝난 만큼 오늘 살펴보기보다는 내일도 그 달러 자체가 이제 반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럼 달러 추세대 확인하시고 유로 매도 진입하시는 거를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아직까지는 조정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최근 장세가 굉장히 가파랐기 때문에, 가파른 매도세로 유지됐기 때문에, 그리고 ECB 정책회의도 어떤 발언이 내올지 이제 긴장감이 있는 상태에서 달러가 조정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니까 저는 하루 이틀 정도 매도 관점으로 좀 끌고 가는 걸로 집중해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다면은 뭐 장기적으로는 항상 유로에 대해서 올해에 대해서는 상방 쪽으로 의견을 좀 강조를 해주고 계시는데, 달러 인덱스가 다시 좀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오늘과 내일 정도까지는 좀 하방 쪽으로 계속해서 보신다는 건가요? 네. 오늘은 그럼, 굉장히 네. 보는데, 네. 지금 일단은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게 달러 인덱스 60분봉 차트를 좀 볼게요. 예, 달러 인덱스 자체가 지금 CCI가 이제 들어오는 구간이 생기는데 여러분들 내일 한 차례 CCI가 내려올 때가 생길 거예요. 그러면은 저가가 깨지지 않는 상태에서 분명히 이제 30틱 차트로 보거든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 참고하세요. 30틱 차트가 이제 매도 추세가 깨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30틱 차트가. 지금 이제 차트상으로 좀 설명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그때 매도 추세가 깨질 때 헤드앤숄더 전략으로 그때 유로 매도를 들어가시는 게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수 자체를 언급하는 거는 굉장히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내일 차트 상황 보고 대응하는 전략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달러 인덱스가 반등하기 때문에 유로에 대해서는 매도적인 관점으로 유리한 장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유로 FX가 지금 현재 가격대는 좀 이미 시세가 다 나왔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내일장에서도 가격대를 만약에 살펴주신다면은 어떤 가격대에서 계속 매도 접근이 유효한 가격대일까요? 잠시만요. 네. 지금, 저는 유로팩스, 왜냐면 네. 유로를 볼 때 네네. 달러 인덱스 지수를 보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 지수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네. 여러분들. 자, 오늘 기준선이 뚫렸으니까 저는 이제 90.325 자리 한번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90.325. 예,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이 자리에 머문다면은 여러분들 이때부터 유로를 매도적 관점으로 봐라.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반대로 봐야겠죠? 지금 유로 차트는. 그렇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 자체가 90.325 자리 왔을 때 그때부터 유로를 매도적 관점으로 봐라.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보다 더 달러 인덱스가 떨어질 때 유로 FX를 오히려 매도로 보시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지금, 왜냐면은 내일도 한 차례 더 이제 조정 자리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니까 한 차례 눌릴 시, 그때부터 이제 유로를 매도 들어가라. 한 차례 네네네. 눌렸을 때. 지금 좀 헷갈려요. 사실 이게 왜냐면은 달러 인덱스랑 뒤집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달러 인덱스 차트를 보고 유로를 보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90.325 자리에 오면은 그때부터 유로를 매도적 관점으로 한 차례, 이제 데일리 포지션입니다. 오버나잇은 절대 금지예요. 이 부분만 참고하시고 끌고 가시면은 조금 수익 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유로 FX에 대해서 다양한 점검을 도와드렸습니다. 현재 구간 시간이 벌써 36분 다 되어가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미국 증시가 개장이 됐습니다. 개장과 함께 현재 개장 시세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자, 오늘의 미국 증시가 개장이 됐고요.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 앞서서 개장 전과 마찬가지로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S&P 500은 2,800선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2,802.25포인트로 0.28% 상승분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나스닥도 역시나 6,826.50포인트로 0.67%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방금 전에 살펴본 유로FX는 조금씩 반등을 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0.51% 약보합으로 1.2258.0달러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골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간 0.46% 빠진 가격대죠. 1334.3달러로 어제 고가 기록한 이후 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개장 전에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는 64달러 초반대까지 좀 빠르게 흘러갔었는데 지금 개장을 하고 난 이후에는 64.17까지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의 하락분으로 다시 반등하면서 가격대 64.16달러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장에서는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속보까지 전달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개장과 함께 비트코인 시세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요? CME에 상장된 비트코인 선물 시세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자, 일단 오늘 이전엔 17% 넘는 큰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현재 구간 조금씩 반등을 하면서 15%의 하락세고요. 11,845달러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일단 선물 시장 안에서의 거래량으로 따지면 이 전과는 조금씩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에 대해서 떠나갔던 투자자들 유동성에 대해서 다시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그런 분석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어제 루터킹 데이로 좀 휴장을 이어갔던 반면 오늘 다시 재개된 시장입니다. 자, 김기훈 PD 개장 상황 좀 뉴스 들어볼까요? 네, 조금 전에 제가 선물 시장에서 다우가 26,000선을 넘었다라고 전달을 해드렸는데 본장에서도 역시 처음으로 26,000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 시작 때부터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 220포인트나 상승을 하면서 굉장히 좀 무섭게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딱 맞을 것 같은데요. S&P 500 역시 지금 0.5% 정도 상승을 하면서 2,800선을 넘어선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스닥 역시 0.7% 정도 상승을 해주면서 S&P 500과 나스닥 역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모습인데요. 이에 대해서 역시나 지금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이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라는 의견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지금 좀 주목해서 보실 만한 종목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유나이티드 헬스라든지 시티그룹처럼 조금 전에 그 실적 발표를 좀 호조세로 발표했던 이 종목들이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지휘 같은 경우에는 이 하락폭을 조금씩 좁혀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가 쪽에서는 역시나 실적 기대감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미국 증시가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짚어내면서 이 실적의 퀄리티가 좀 개선이 되고 경기 전망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유지가 되면서 계속적으로 시장이 좀 상승 국면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라는 분석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장 소식 함께 전달을 도와드리면서 본장에서는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 기록하고 있다라는 속보까지도 다시 한번 전달을 도와드립니다. 자, 오늘 장 재개된 시장 속에서 지수에 대한 상황 계속해서 좋은 성적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어서 세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부 시간이 빠르게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세 번째 이슈는 바로 크루드 오일입니다. 배럴당 65달러를 앞두고 현재 하락하면서 64달러 초반대까지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볼게요. 네,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저 말고 다 건망이신 거예요? 저 다운이고요. 세 분께서는 건망에 대한 의견 주셨습니다. 자, 지금 가격대 좀 어렵죠. 네, 많은 생각이 들 수 있는 가격대인 것 같습니다. 자, 64달러 초반대인데 제가 먼저 다운의 의견 드렸으니까 좀 짧게 말씀을 드리고 세 분의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금씩 반등을 하고 있는 가격대인 것 같아서 일단 64달러 중반대까지 좀 올라와 준다면은 그 부분에서 반등 시 매도 의견을 좀 드리는 상황입니다. 오늘의 고가가 64.81까지 중후반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저는 64.60 이 정도까지 올라왔을 때 매도적인 접근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매도 다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부 정말 빠르게 흘러가서 일단은 마스터님 의견이 왜 관망이신지 먼저 설명을 들어보고 네, 출연진 분들 좀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관망을 좀 들어주셨을까요, 마스터님? 저는 이제 솔직하게 얘기 드리면은, 여러분, 일봉상 보면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리부터는 이제 매수 안 봐요. 이 자리부터는 매수 안 보고, 매도적인 시장을 좀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조금 말씀을 미리 드리지만은, 지금 오늘 60분 봉 보시면 제가 저번에 계속 스팸 부분 강조했죠. 지금도 스팸 부분을 조금 막고 올라온 그림이에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스팸 갱신 안 되면 매도 못 봐요. 여러분 스팸 갱신되고 나서 저는 그 다음 매도 자리를 한번 지켜볼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세가 이게 깨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자는 식으로 생각하고 이제 관망 자리를 들었고, 지금 이 자리부터는 굉장히 위험해요. 어느 정도 기준점을 돌파하면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매도 관점으로 볼 텐데, 오늘 추세 자체가 일단은 아직까지는 매도 부분으로 생겨요. 매도 부분으로 생기지만은 지금 이 시간대에서 지금 포지션을 매수를 보겠냐 매도를 보겠냐 따지자면은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수렴 구간에서 박스권으로 굉장히 흐르고 있어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64.10이라는 자리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를 보자면은 저는 관망이 오히려 낫고, 장세를 좀 지켜보고 만약에 하락장이 온다면은 내일 자리를 어디를 밟지 좀 제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현재 64.10달러인데요. 일단 추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분에서 매수로 좀 따라가기에는 부담스러운 가격대이고, 하지만 매도로 추세가 또 확인이 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 좀 자리값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이십니다. 자, 크루드오일에 대해서는 좀 가격대 변화하면은 그때 맞는 전략 저희가 신세계 통해서 실시간으로 전달을 도와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김경인 PD 의견도 역시나 관망이죠? 네. 지금까지의 뭐 상황은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역시나 그 셰일이라는 변수가 아직 좀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쪽에서 아직 행동을 좀 시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좀 알 수 없는 국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오펙이 감산 협의를 한 이후에 이게 굉장히 좀 잘 이행이 되고 있다라는 분석이 들려오고 있고요. 또 원유 수요 같은 경우에 올해 내내 좀 증가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굉장히 좀 지배적이기 때문에 원유 가격이 좀 상승할 것이다라는 어떤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12월 초부터 이 크루드 가격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한 약 15% 정도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한 모습입니다. 골드만삭스 쪽에서의 의견이 함께 올라오고 있는데, 현재 오일 랠리는 이 수요 증가와 감산 협의에 대한 그 이행률이 굉장히 높으면서 이어지는 어떤 활발한 펀더멘털로 인해서 초래된 좀 뭐 건강한 상승이다 뭐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BOA 그리고 모건 스테일리 같은 경우에도 가격 전망을 좀 전망치를 상향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BOA 쪽에서는 글로벌 원유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좀 빠르게 회복세를 보이면서 수요와 공급 밸런스 전망을 좀 교정을 했다라면서 사이클적 환경이 좀 개선이 되고, 겨울 한파가 얼마 전에 또 찾아왔었는데 이 부분과 그리고 또 높은 합의 이행률 등이 좀 이런 상향 조정의 원인이다라고 꼽았고요. 2018년 하루 그 공급 부족 분이 10만 배럴 정도 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현재는 이 부분을 43만 배럴 정도로 거의 4배나 예측치를 상향을 했다라고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 같은 이유로 WTI 가격 전망 역시 원래는 배럴당 52달러로 전망을 했었는데 이 부분도 60달러로 상향을 했다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셰일 쪽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알아봤더니, 사실 셰일의 이런 생산량 증대가 크루드 가격 상승의 가장 큰 방해 요소가 되지 않을까 하고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좀 주시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조금 잠시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북미 지역에 얼마 전에 한파가 좀 강타를 하면서 몇몇 시설들이 셧다운이 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 때문에 지금 본격적으로 아직 이런 수축 장치를 좀 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 한파가 가고 이제 예년 기온을 좀 회복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 있으면 셰일 쪽에서도 어떤 식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오늘도 관망을 들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WTI가 지난 12월 초부터 15%가량의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랠리는 수요 증가와 감산 협의 이행률로
조정들로 인해서 활발한 펀더멘털에 의한 기초된 것이다라는 의견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미국 원유 생산에서는 일단 시추시설의 셧다운으로 증대가 좀 불가한 상황까지도 뭐 다양한 좀 관점에서의 이슈를 좀 전달을 해드렸는데 역시나 이런 시황과 맞물려서 현재 구간은 좀 관망에 대한 포지션을 다시 한번 외신 쪽 분석을 통해서 전달을 도와드렸고요. 현재 크루드 오일이 다시 좀 빠지면서 64.03달러까지 빠진 상황입니다. 자,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는 또 다른 관망 의견이 해설위님의 의견은 잠시 후 2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저희가 1부에서 다양한 정보를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세 조금 빠르게 정리를 해드리고 일단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S&P는 상승으로 계속해서 이어갔었는데 현재 구간 유지가 되고 있고 또 유로 FX 같은 경우에는요 계속적으로 더욱더 눌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실까요? 골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 1333달러에서 좀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방금 전에 살펴본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 64.02달러로 1% 넘는 하락폭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1부에서 다양한 이슈 점검을 도와드리는데요. 잠시 2부에서는 골드와 함께 그리고 실시간으로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상담도 더욱더 중점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에서 다양한 의견 말씀드리는데요. 이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 해왕 마스터님과 김정철 해설위원님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